순간 딱 듣자마자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해맑게 너무 재밌겠다 하셨지만 최혁진 의원실이 해외 나가서 국정감사할 생각에 막 부푼 꿈에 있었는데 갑자기 법사위로 간다고 해가지고. 해외 국감은 예. 의원만 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자, 공소시효가 10월 29일이면 끝나요. 그때까지 결론 안 내면, 그때까지 범법자로 되지 않으면 책임자 사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예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해놓고 나면 면죄부가 주어졌잖아요. 나 감사까지 2년 동안 탈탈 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작정하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걸 또 어제는 근데 또 예. 감사원 예.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타이거파 조폭은 나가서 해라! 라고 예. 또 아주 혼쭐을 내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이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시민은 바뀔 필요 없어요. 네. 시민은 지금처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까? 근데 저는 원주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존경했던 분이 또 지학순 주교님이셨는데 네. 전 지학순 주교님의 용기를 늘 좋아해요. 옛날에 삥땅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삥땅 사건. 예. 시내버스, 그러니까 우리 버스 차장 있을 때, 네. 예. 아주 저희 어렸을 때, 예. 그때 버스 차장들의 급여가 하루치 생활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버스 차장 중에 일부가 그날 받은 토큰 중에 일부를 삥땅을 뜯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수 언론이 대문짝만하게 해서 네. 소위 밑바닥 노동자들은 도둑질을 한다는 식으로 막 바르고 그게 막 송사까지 걸린 거예요. 네. 그때 지학순 주교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자에게 하루 충분히 밥을 먹을 만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도둑질을 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근데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 아니 일반 시민이 어디 가서 빵 하나 훔쳤다고 얼마나 가혹하게 그런 사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죠? 있었습니다. 정말 대법원까지 네. 가가지고 네. 그런 인간들이 유병호 보세요. 네, 유병호. 이건 정말 나라 돈을 지 돈처럼 막 쓰고 깡패 짓을 하고 타이거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소위 감사원 기관의 타이거파라고 하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아직도 안 쫓겨났어요. 네. 국회에 와서 목에 힘을 주고 자기 목 근육이 뭐 대단한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이게 말이 돼요? 일반 시민의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법사위 내란 전담 재판부 예. 법안이 계류되어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이제 빨리 되지 않으면은 지금 조희대 코트에서 맞아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전진 배치해서 영장 전담 판사 그 중에 한 명 박정호 판사가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위법성 기각. 인식, 예. 그 계엄에 대한 그 내란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다퉈볼 사유가 있다. 다퉈볼 만하다.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다퉈볼 만하다. 그거 어떻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지기현보다도 저는 한 발 더 나갔다라고 더 나간 봐요. 거죠. 선전포고죠 뭐. 예. 국민의힘이 지금 국감장에 들어와서 떠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내란 파리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요. 뭐가 내란이냐? 뭐가 내란이야? 예. 뭐가 위법해? 일단 계엄 선포했고 법무부 예. 장관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건데 그게 뭐가 위법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한테 질의한 거 생각나시죠? 네. 예? 계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안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와. 그래서 이 재판부를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상 1심부터가 네. 흔들릴 것 같은데 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예. 이거를 통과시켜서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뭐 민주당 내부에서 생각이 복잡하겠죠. 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가는 게 좀 안전하고 네. 신뢰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걸 다 떠나서요. 네. 지난 진짜 내란 계엄 시기에 네. 법관들 중에 성명서라도 낸 사람 보셨어요? 없었죠. 없었죠. 네. 없었죠. 적어도 80년대, 87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법폭 벗을 각오하고 예. 벌 받을 각오하지만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헌법재판관 그 경로 문제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점점 보수 상위 계층 사람들이 주요 공직 자리들을 가는 확률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과거처럼 자기의 공직에 양심을 걸고 잘못됐습니다. 감옥 갈 각오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사법부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굉장히 편향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믿을 수 있는 재판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 투명하게 절차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위기는 진행 중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1인 정당도 아니고 무소속 의원이고 네. 하지만 뭐 목소리는 마음대로 낼 수 있잖아요. 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하여간 결단을 내려주기를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라면 네.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확실한 결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처음 하시는 거지만 예. 원래 있었던 상임위는 외통위셨잖아요. 그렇죠. 예. 법사위 그때 이제 배정 받으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또 만나 뵀었는데 외통위하고 법사위 이제 같이 해보시니까 어떻게 더 본인 의원님 체질에 맞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갑자기. 뭐 다 좋은데 네. 지금은 지금은 시대 정신에 맞추면 법사위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저 외통위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통위에서는 예.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이런 정책을 준비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이 어디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예. 사실 그 법사위 결정 나기 전에 제가 사실 외교부 전화해서 중동 국장한테 좀 만나자 그랬어요. 예. 중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예. 지금 이제 미국, 중국 등과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기에는 참 어려운 국면이 되니까 예. 새롭게 한국이 뻗어나와서 우리의 먹거리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전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런 거 하는데 띠리릭 전화 와서 법사위를 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0.5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 뭐 순간 딱 듣자마자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예, 그래서 의원님은 이렇게 지금 해맑게 너무 재밌겠다 하셨지만 그날 그 최혁진 의원실이 해외 나가서 국정감사할 생각에 막 그 부푼 꿈에 있었는데 갑자기 법사위로 간다고 해가지고 뭐, 해외 국감은 예. 의원만 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럼 저기네 휴가에 무두절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외통이 있었으면 네. 어제 아마 미국으로 출국했을 거예요. 아. 예, 미주 국감을 가게 됐을 것 같아요. 미주 네, 국감 네, 그러면 네. 캐나다, 미국, 남미까지 이어지는 예. 소위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들 국감들을 쭉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이니까 한 열흘 이상 가겠죠. 예. 그거에 우리 보좌관들은 저한테는 절대 아니라 그래요. 예. 의원님이 법사위 가서 너무 사명감을 행복하시대요? 예,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속으로 많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예. 아니 지금도 이제 정해진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얘기했다 맞아요. 보니까 네. 우리 최혁진 의원님의 그 보좌관 분들께서 빨리 우리 의원님 좀 집에 보내달라고 아, 우리 제작진분들에게 굉장히 지금 성화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저는 최욱진 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시간이 이게 1시간 지나간 게 맞나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슝 지나갔습니다. 슝 아, 지나갔어요. 그런가요? 예, 네, 아이고 네. 저는 예. 이제 이런 에너지가 네. 네. 어디에서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의원직도 체질이신 분들이 맞아요. 왕왕 있지만 사실 인간인 이상 지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도 보면은 목소리가 맞아요. 살짝 피곤함만 묻어났지 막 아예 목이 이렇게 갈라지시거나 네. 아예 목이 쉬어버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뭐 따로 뭐 목 관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없고 이제 그나마 지금 신고는 평소에 잘 안 쉬는데 예. 그 지난번에 대법원 할 때 네네네. 앞에 나가서 이제 피켓 들고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 네. 그 영향으로 살짝 목이 좀 쉬었고요. 근데 예. 매일 소리 지를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예. 아니 뭐 그렇겠죠. 예. 제가 딱 보면 언제 제가 버럭하냐면 야 이거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예. 그 추미애 위원장님이 참는 게 보여요. 네. 정말 그 모욕감을 딱 참는 게 보이면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버럭하고 그때도 사실 마이크 들고 일어서면 안 되죠. 근데 위원장님한테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까지 참으시면서 발언권을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저하고 위원장님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들리게, 안 들리게. 고개를 다 내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안 보여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 모르겠다. 마이크 뽑고 나가서 거기서 그냥 얘기한 거죠. 예, 참, 이번에 감사원 국정감사 하다가
이태원 참사 관련된 거, 예. 그 얘기하신 거를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는데 그거 잠깐 보고 돌아와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일단 최혁진 의원님의 질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최혁진 의원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12구 참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제는 네. 이태원이라고 안 붙이고 10월 29일이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그 참사 해당 주이기 때문에 네. 감사원 감사에서 그 내용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예. 아마도 유족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그 질의 장면을 많이 좀 마음에 담아두신 것 같아요. 준비가 됐을까요? 예, 저희가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자료를 뭘 요구했는가를 봐야 우리가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시간 끌고 덮어주려고 하는 감사를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진상규명의 키를 갖고 있는 용산구청 다음 페이지 보세요. 뭔 잔뜩 요구는 했어요. 근데 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 있는 내용은 목록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서 요구하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용산구. 자, 이태원 참사 본질을 알려면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한 경찰력 분산, 왜 마약 단속 관련된 집중 병력 배치를 했는지, 그다음 전날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과 뜬금없이 전국 지자체장 회의하는데 용산구청장 앉혀놓고 앞에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원 감사원에서 하고 계시는 감사는 포괄적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책임 규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감사로는 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안전 행정을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그날 그들의 모든 눈과 귀가 국민이 아닌 대통령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발생한 참사입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업무가 적절했는지 그 판단에 1차적으로 판단하는 소관부처는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저희 정어리 TV가 이채양명주라는 예. 그 단어를 만들어낸 곳이기도 하고 많은 정어리원 분들이 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 참사 관련된 질문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네.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자료들을 좀 요청해서 봤는데 네. 정말 황당했던 게 감사를 제대로 했는가는 감사 자료를 뭘 요구했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예. 근데 감사 제목부터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저런 참사가 일어나면은요 원인 규명과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감사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예방적 감사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반복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재난 대비책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행안부에 대한 요구 자료, 서울시에 대한 요구 자료, 용산구청에 대한 요구 자료가 전부 다 예방적 감사용 자료만 했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한 게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면죄부용 감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공소시효가 10월 29일이면 끝나요. 그때까지 결론 안 내면 그때까지 범법자로 되지 않으면 책임자가 사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예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해놓고 나면 면죄부가 주어졌잖아요. 나 감사까지 2년 동안 탈탈 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작정하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걸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고 감사원 사무처장이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은 괜찮은 분이거든요. 예.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당신을 내가 평생 믿을 거냐 말 거냐는 10월 29일 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최대한 보완해서 내느냐 아느냐가 내가 당신을 평생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같이 갈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예.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검찰 예. 그리고 법원입니다. 남아 있죠. 예. 그거 이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예. 또 받는 시간에 또 찾아와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검찰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제가 법무부 그 국감할 때도 법무부 장관님께도 굉장히 간곡히 몇 가지 요청드린 게 있었어요. 예. 검찰 다음 주부터 할 때 본격적으로 예. 더 상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예. 검찰들이
윤석열 정부 기간 때 법무부를 거의 완전히 장악했어요. 법무부에 20몇 명이 더 나가 있어요. 거의 모든 과장급 이상 부처를 다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의 역할이 뭐예요? 검찰의 감독이잖아요. 근데 검사가 검사를 감독해요. 자기 돌아갈 곳인데 네. 절대 안 돼요. 제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왜 일이 안 돌아가는지 그거 하나만 하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대통령위원회가 만들어준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위원회의 미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 부처 이익을 위해서 일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다. 새로운 전략 정책이 있는데 여가부에 갈 것이냐 복지부에 갈 것이냐에 어디 가는 게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복지부 입장 가져와서 얘기하고 이러다가 파행으로 끝날 때가 아주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면 검찰개혁이 방해를 하면 했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각 부처에도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네. 전 그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장관님께서는 부처가 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두 번 다시 말씀드렸어요. 안 됩니다. 왜 부처들이 검사를 요구하겠습니까? 부처의 변호사를 다 있어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국가를 상대로 한 그동안에 억울했던 일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 입장에서는 변호사로 대응해야 되는데 검사가 와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검찰하고 공조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개개인의 시민이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거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부 얼마나 힘이 세요. 네. 예, 복지부만 해도 변호사가 한 7명 있고 고문 변호사만 10몇 명이 있는 거로 알아요. 법무공단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검사까지 나갔어요. 검사가 검찰청하고 기소 단계에서부터 서로 공조를 해줘요. 시민은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유착입니다. 장관님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지켜볼 생각인데요. 그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암세포처럼 곳곳에 퍼져서 검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파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해야죠. 네. 파견 검사들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법원들. 네. 네. 춘천지방 법원장이 아이고. 나경원의 남편 아닙니까? 네. 그날 예. 들어오긴 한답니까? 그날은 안 들어오겠다 그랬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그쵸. 평생 자기 남편이 춘천 법원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사이동하고 인사권은 누구에게? 대법원장에게 있어요. 그러면 인사권, 자기 남편의 인사권을 가진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인사청탁하러 그렇죠. 오신 거 아니냐. 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감 방해하고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를 못하게 막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남편 내내 좋은 데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의혹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결정을 내려야 된다. 국민이 볼 때 아니고 공직이해충돌이라는 법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했다라면 예. 아닌 거예요. 아닌 건 빼고 다른 사람 보내서 법사위 소위 야당 간사 선임하면 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해요? 네. 예. 그 문제도 또 그 문제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참.